안녕하십니까. 박은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미국 패권의 쇠퇴를 쿠블러-로스 사이클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사별과 죽음을 대하는 쿠블러-로스 사이클에는 5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협상, 네 번째 좌절, 다섯 번째 수용입니다. 영국은 새로운 패권국 미국을 수용했으나 미국은 중국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이란이 핵폭탄을 제조하기 전에 미국이 도덕성과 최고의 전투력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의해서 글로벌 톱의 역할에서 밀려난다면 미국은 국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미국 제국의 종말에 따른 명백한 경제적, 전략적 파급 효과는 물론이고 수백 년간 헤게모니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회에 심오한 감정적, 심리적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달러화가 다른 통화수단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 남중국해를 미 해군이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다는 인식, 아프리카가 중국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식민화되었다는 인식을 포함할 것입니다. 패권 변동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중국은 대만을 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의 행로를 유지한다면 미국인들은 한 세기 동안의 굴욕적인 후퇴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개는 이미 깊이 분열된 정치와 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1947년 인도가 독립한 후 35년 동안 영국이 겪은 장기간의 비통함 과정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세대 반 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 미국이 탄생했고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에서 후진국 아르헨티나와 티격태격 싸우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현대의 제국은 고대의 제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흥망성쇠를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제국 상실은 미국의 쇠퇴 가능성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영국인들이 전후 권력과 명성의 상실에 어떻게 천천히 적응했는지 이해하는 유효한 수단은 개인이 비극, 사별, 임박한 죽음에 대한 초기 지식을 다루는 5단계 과정, 즉 쿠블러-로스 그리프 사이클에서 제공됩니다. 영국 국민이 슬픔의 5단계를 겪는 여정은 미국이 자신이 선택한 발기부전과 후퇴의 길을 계속 간다고 가정할 때 미국에게 심오한 의미를 갖습니다. 쿠블러-로스 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이는 제국을 상실한 후 영국 황실과 정부가 보인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클레멘트 애틀리 수상의 노동당 정부의 반제국주의적인 이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도가 영연방의 일부로 남아있을 것이며 서방의 반공블록에 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931년 12월에 설립되었으나 1947년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영연방이라는 개념은 제국의 상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해외에서의 권력 상실을 인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과도하게 성급하고 굴욕적인 탈출을 하던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과 기자회견은 쿠블러-로스 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의 심리학적 징후를 보여줍니다. 바이든은 8월 31일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 룸에서 어젯밤 카불에서 미국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의 전쟁을 끝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공수 중 하나를 완료했으며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역사상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미국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국가들이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베트남 이후에도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연설과 행동이 이후에 보여주듯이 그의 행동은 탈레반의 손에 패배하고도 동요하는 동맹국가 기뻐하는 적대국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잃은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도래한 1956년 수에즈 운하 위기로 인해서 첫 번째 부정 단계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쿠블러-로스 사이클의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이며 앤서니 이든이 운하지대를 침공하고 이후 철수한 것에 대한 분노는 세계 무대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줄어들고 있음에 대한 더 깊은 분노의 징후였습니다. 성공적인 군사작전 이후 영국에게 굴욕적인 후퇴를 강요하는 미국의 역할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더욱 강조하고 에녹 파웰과 같은 많은 보수당을 평생 동안 반미주의의 불모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냈습니다. 영국 정치의 분노는 1960년대 초 정치회의를 방해한 제국 충성파 동맹의 활동에서도 분명했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수에즈와 수단의 독립 이후 보수당이 더 이상 스스로를 제국의 정당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현대 미국 정치에서 분노의 능력은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끔찍한 장면 이후 강조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2022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미국의 패권 상실에 대한 분노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분출될 수 있습니다. 아프간 참사 이후 미국 유권자의 상당수가 투표소에 참여하는 것은 내년 중간 선거가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하원의 다수를 잃고 바이든이 절름발이를 전락할 것입니다. 영국은 1960년대 쿠블러-로스 사이클의 세 번째 협상 단계에 접어들면서 미국에 편성하기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헤럴드 맥밀란의 계시적인 표현에서 영국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로마에게 그리스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케네디 대통령과의 그의 관계와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의 지원은 처칠 이후 새로운 특별한 관계의 토대였습니다. 이것은 수에즈 사태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었고 헤럴드 윌슨과 에드워드 히스가 베트남 진출을 거부했다고 해서 악화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세 번째 협상 단계에서 무엇을 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확실히 바이든은 시진핑이나 푸틴만큼 훌륭한 외교 협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에서 물러난 후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쟁자들과 성공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영국이 1970년대 초 인플레이션 시대에 코블러-로스 사이클의 네 번째 단계, 좌절 단계에서 국가 쇠퇴로 인해 형이상학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영국은 사회주의 유혹과 이를 냉혹하게 비판하는 보수당의 대응으로 심지어 제3세계 국가로 미끄러 떨어질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그 우울한 1970년대 오페크의 유가가 3배를 뛰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IRA 폭력 및 구금 정전과 주 3일 근무, 스태그플레이션, 가격 및 소득 한도를 초래한 광부 파업, 노동조합의 투쟁. 1973년 영국이 영연방에 등을 돌리고 EEC에 가입했을 때 우울증과 자기회의가 최악이었습니다. 미국이 예전처럼 더 이상 세계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 브레튼 우즈에 의해서 설립된 글로벌 조직이 더 이상 미국의 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면 우울증이 미국을 강타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을 혼란스럽고 침울하게 만들며 정치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1980년대 영국은 주기의 5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인 수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렛 대처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은 수에즈 운하 이후 한탄스러운 표류와 항복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로널드 레이건과의 긴밀한 동맹 덕분에 냉전에서 눈부신 승리가 제국을 이룬 후 마침내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영국은 다시는 최고 강대국이 될 수 없으나 가까운 동맹국이 자신을 대체하는 것에 위안을 받습니다. 미국과 특별한 관계는 소련 공산주의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미국의 경우 후계 국가 중국이 전체주의적이기 때문에 영국처럼 쇠락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은 미국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영국을 개성한 미국은 언어, 관습, 자유주의 원칙, 자유시장 및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처럼 후계국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최종 수용 단계는 앞에 4단계를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유세계는 정말로 메뚜기들의 뜯어 먹힐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이 모든 것이 불가피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1938년 10월 5일 매년 토론회에서 윈스턴 처칠이 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도덕적인 건강과 최고의 전투력 회복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옛날처럼 자유를 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해마다 제공될 쓴 잔의 첫 번째 한 모금 첫 맛에 불과합니다. 바라건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이란이 핵폭탄을 개발하기 전에 미국이 도덕적인 건강과 전투력의 최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도덕성의 회복은 무엇보다도 근본이제의 회복으로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